안녕하십니까, B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 예정인 실적 발표, 연준회의와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개별 종목 투자 방법은 먼저 기업 연구 및 분석 투자 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상태, 경영 방침, 경쟁 환경,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가 분석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평가, 기술적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주가 변동성,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같은 경우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에 대한 과도한 집중 투자는 투자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정 분산 투자 고려하셔야 합니다. 리밸런싱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포트폴리오를 일정 주기마다 재조정 필요하고 리밸런싱을 통해 이익 실현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분산을 통해 투자 위험을 감소하셔야 합니다. 손실 규제에 대해서도 미리 손실 한도를 정하고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빠르게 손절 결정 필요합니다. 시장 변화 대응도 중요하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매도 또는 매수 결정 필요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이며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수하여 소각을 합니다.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된 기업은 높은 주가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장기 투자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가총액 1등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고 지금은 애플이 2.61T 달러로 1등입니다. 그리고 10위 안의 기업 중에 성장성이 높고 순위 상승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기 스윙 투자로 잘하시는 돌파 눌림목 낙폭과대 방법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22년 10월 달 108달러에서 부터 엄청난 돌파로 267달러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메타도 22년 11월 88달러에서 221달러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단기 단타 투자는 시초가나 장중 종가 베팅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며 증권사 HTS에서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검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 계좌를 개설하시면 증권사에 따라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트나 한 달에 1번 이상 매매 시는 보통 다음 달은 실시간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인베스팅 웨블 같은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가장 먼저 미국 주식을 시작하실 때 추천드리는 건 직장인은 DC 계좌에서 미국 관련 ETF를 투자하시고 DC 계좌가 안 되시면 IRP나 개인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22%의 양도소득세를 5.5%의 연금소득세로 줄일 수 있기에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개별 종목이나 미국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한국 시장 종목 매매하시는 것처럼 미국 계좌에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회사 주식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시가총액 탑10 기업안에서 선택하시거나 실적주 배당주가 좋으며 적은 금액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10대고 형태로 투자도 가능하십니다. 투자 금액에서 적은 금액만 분산해서 투자해 놓으시고 그 기업이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비중을 실으셔도 10배 혹은 그 이상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2019년 말 흑자 전환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25달러 정도였고 지금은 185달러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실적이 의미 있게 올라가거나 흑자 전환할 때부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기준, 개별 종목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시간 주가도 제공하는 인베스팅 사이트입니다. investing.com에 접속하시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한글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오른쪽 위에 성조기에 클릭하셔서 태극기 한국어로 선택해 주십시오. 미국으로 선택 시는 모든 기본 설정이 미국 주식 시장 기반으로 설정이 되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편합니다. 중간중간 영어가 어려우시면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번역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태극기 한국어로 선택하시면 모든 설정이 한국 주식 시장 기반으로 설정이 됩니다. 마켓에서 선택하시면 국장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하부 메뉴에 들어가시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선택하실 수 있게 좋은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싱인 프리싱업에 선택하셔서 구글 계정으로 쉽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주요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인베스팅 사이트는 무료로 이용하기에 광고 배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광고 차단해주는 애드가드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글 홈페이지에서 크롬 웹스토어로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빨간 화살표 칸에 애드가드를 넣어서 검색하신 후에 크롬 브라우저에 애드가드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용 설치하라고 하는데 전용으로 윈도우즈용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 크롬 브라우저용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가총액 기준, 주식, 종목 검색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베스팅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에 왼쪽 위에 시장 선택하신 후 주식 선택하시고 주식 종목 검색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변경하신 후 기준 추가에 인기 항목의 시가총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열된 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이 2.68달러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종목명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기호란이 있는데 이게 미국 주식 종목을 볼 때 사용하는 티커입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커퍼티노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전자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앱 등을 제공합니다. 애플은 1976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아, 론 웨인과 함께 창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컴퓨터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애플의 경영 철학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애플은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의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애플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편의성과 안정성 또한 애플 제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에어팟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앱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아이튠즈,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2000대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노력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등의 CSR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 애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안전성 등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 애플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는 매출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뛰어난 수익성, 애플은 매년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높은 마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 때문입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 애플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투자를 진행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존도 높은 제품 라인업, 애플은 아이폰 제품군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폰 출시 실패나 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안정성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강세, 애플은 경쟁업체인 삼성, 구글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 현재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애플은 최근에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미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을 애플 제품이라고 했지만 애플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부터 OS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까지 많은 영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AI나 금융 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은 애플의 제품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플은 A 시리즈 칩셋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칩셋은 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며 다양한 성능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최근에 자사에서 M10셋을 발표하며 맥북과 같은 컴퓨터 제품에서도 자사의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맥북의 성능 개선과 배터리 수명 연장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다양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최근에 자사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OLED 디스플레이보다 더욱 저전력으로 동작하며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반도체 기술은 제품 개발과 성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애플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매우 안정적이고 건강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애플은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애플워치에 심장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등 건강 측면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애플은 전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브랜드 인식과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들은 높은 품질과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사용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인식과 충성도는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매우 큰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셋째,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큰 수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애플은 성장의 기회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애플은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매우 건강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애플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플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플카는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진출하겠다는 명확한 발표는 없지만 다양한 증거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카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와는 다르게 애플의 기술과 디자인에 따라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애플이 선보인 제품들이 디자인과 기술적인 완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카는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들을 모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애플카는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통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진출한다면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애플이 어떤 형태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진출할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애플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앞으로의 전략과 개발 방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AR, VR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R은 증강현실을 의미하며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융합시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고 VR은 가상현실을 의미하며 사용자를 완전히 가상세계로 이동시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애플은 AR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아키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아키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AR 앱을 만들기 위한 개발 도구입니다. 아키트를 이용하면 실제 세계에서 가상 물체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게임, 쇼핑, 교육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AR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애플 글래스를 개발 중입니다. 애플 글래스는 눈앞에 투영되는 이미지를 통해 실제 환경과 가상세계를 융합시켜 보여주며 제스처, 음성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글래스는 아이폰과 연동하여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VR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VR 기술을 탑재한 애플 VR 헤드셋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플 VR 헤드셋은 VR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완전히 가상 세계로 이동시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AR, V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키움증권 해외 주식 종목 분석에 있는 재무 분석 자료입니다. 연간 단위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20년 최저에서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최고인 걸 보실 수 있고 2022년도에는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하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주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상세한 부분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아래 보시는 사이트는 티프랭크스란 사이트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28명 중에서 23명이 매수 포지션이고 4명은 홀드 1명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74달러 85센트이고 3.05%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고 목표 주가와 최저 목표 주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investing.com에 나오는 목표 주가입니다. 기술 분석의 애널리스트 목표가 선택하셔서 보시면 평균 170달러 86센트이고 32명이 매수, 7명 중립 1명 매도 의경입니다. 0.7%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목표 주가입니다. 171달러 82센트이고 차트에서 보시든 매수 비중억 대중립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낸 퍼센티지를 보실 수 있고 과거 목표 주가의 변동과 의견 누적치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승 여력 4.92%입니다. 애플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investing.com에서 확인한 것이며 기본 세팅에서 몇 가지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캔들 형태로 해주시고 왼쪽의 설정 아이콘 누르시면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월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가의 이동평균 51선과 200일선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지표 넣기 선택하셔서 무빙 에버리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색깔과 선 두께를 변경합니다. 다음은 슈퍼트렌드란 보조 지표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고점 저점 이동평균과 팩터 조절을 통해서 후행 지표이지만 매수 매도 타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 선을 주가가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고 빨간 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타점입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는 지수나 대형주에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효과가 있는 지표입니다. 보통 롱스는 10팩터는 3을 사용하고 종목이나 지수마다 설정 변경하면서 가장 좋은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볼링저 밴드나 일목 권형표 구름대도 표시 가능합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1월 초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주가가 녹색의 51선과 200일선을 돌파했고 51선이 200일선도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157달러의 저항을 몇 번 터치하고 돌파했으면 145달러를 지지하면서 올라간 주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점 전고 176달러과 역사 신고가 181달러 94센트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도 1월 23일 매수 신호 발생했고 3월 1일 매도 신호, 3월 6일 매수 신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중순 최고점에서 2023년 1월 하향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2023년 1월부터 우상향으로 주가가 돌파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애플의 주가 분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이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24달러 저점을 찍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19년 이후 연간 기준 첫 매출 및 주당 EPS 감소했으며 가전 IT 제품에 대한 소비가 둔화되었고 경제 상황은 어려우며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환손실이 있었으며 중국 공자 생산 차질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 기업으로 앞으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억눌린 아이폰 수요, 생산 차질 등으로 판매가 감소, 아이폰 교체 주기, 생산 정상화, 소비자들의 하드웨어 직출 회복, 새로운 아이폰 출시로 매출 회복 기대합니다. 서비스 부분 성장의 재가속화, 2023년-2024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 전망, 앱스토어 인기 가속화, 달러 강세, 완화, 지난해 애플 생태계 합류한 1억 명 신규 사용자 연금화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력한 총마진 상승 여력, 외환 역풍 조정 시 총마진 강력 1.5% 상승 여력을 예측합니다. 아이폰 15, AR, VR, 헤드셋, 웨어러블 등 신제품 출시, 아이폰 15 라인업 9월 2024년도 수요 가속화 예상, AV, VR, 헤드셋 8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 항상 신제품 출시 6-9개월 전에 주가 상승합니다. 하드웨어, 아이폰, 구독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1조 달러 이상의 가치 성장 잠재력, 신규 고객 확보용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에 의해 창립된 미국의 기술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워싱턴 주 레드먼드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로 운영체제, 생산성 소프트웨어, 게임,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윈도우스 운영체제,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엑스박스 게임, 콘솔, 빙 검색 엔진, 어주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링크드인, 기타하드 등의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은 첫째, 제품 다양성.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스 운영체제와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용자들이 의존하고 있으며 엑스박스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제품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주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주어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능, 보안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디지털 병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은 첫째, 경쟁.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이 치열한 IT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경쟁 상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대응해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둘째, 보안, 이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 일부는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존도. 윈도우스 운영체제와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제품들의 성장과 성공이 전체적인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월 25일에 실적 발표에 차용한 내용입니다. Q3의 주요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고 첫째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피스 제품과 다이나믹스 제품, 그리고 링크드인 기터브 관련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어주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분야이며 챗GPT를 접목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챗GPT 빙 교육 및 서비스도 어주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셋째는 퍼스널 컴퓨팅으로 윈도우즈 OS 그리고 서피스, 프로 엑스박스 같은 하드웨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여기 나오는 CC는 콘스턴트 커런시라고 통화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즉,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지역의 화폐가 기업의 보고, 통화와 다를 경우 이를 보고서에서 반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365로 알려진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등이 대표적이며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한 달에 사용료를 내는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통신 기능을 하는 팀즈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회의가 많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에 무료로 제공도 하지만 기업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PC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립된 이후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도 윈도우즈 CE 모바일 등으로 제공했으나 현재는 PC용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은 하드웨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페이스라는 패드 타입의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으면 이외에도 마우스나 그 외 액세서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기와 그와 관련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도 제공하고 있으며 액티비전 인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으면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속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하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주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상세한 부분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아래 보시는 사이트는 티프랭크스란 사이트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34명 중에서 30명이 매수 포지션이고 3명은 홀드, 1명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329달러 41센트이고 7.21%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고 목표 주가와 최저 목표 주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investing.com에 나오는 목표 주가입니다. 기술 분석의 애널리스트 목표가 선택하셔서 보시면 평균 307달러 26센트이고 43명이 매수 6명 중립 1명 매도 의견입니다. 5.91%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목표 주가입니다. 307달러 26센트이고 차트에서 보시든 매수 비중억 대중립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낸 퍼센티지를 보실 수 있고 과거 목표 주가의 변동과 의견 누적치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승 연액 6.5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investing.com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월 초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주가가 녹색의 51선과 201선을 돌파했고 51선이 201선도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264달러의 저항을 몇 번 터치하고 돌파했으면 277달러에서 많은 매수매도 공방이 있었으면 지지하면서 올라간 주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점 전고 315달러과 역사 신고가 349달러 67센트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도 1월 26일 매수 신호 발생했고 3월 1일 매도 신호, 3월 15일 매수 신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중순 단기 최고점에서 2023년 1월 하향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2023년 1월부터 우상향으로 주가가 돌파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연인으로 강력한 성장 엔진의 가파른 성장 둔화에서 어주어 성장 엔진 불안, 아마존 오제에 이어 세계 2위로 20% 마켓 레이셔를 가지고 있으며 오피스 365 매출 성장 둔화로 기업들 비용 절감 및 채용 축소 소프트웨어 지출 감소 가원인이었습니다. 690억 달러의 액티비전 거래에 대한 영국 당국의 거부에서도 안 좋은 영향이며 이유적 독점 규제, 강화, 팀즈를 오피스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를 통한 새로운 성장 원동력 장착했고 챗GPT를 이미 오피스 팀즈 다이나믹스 빙에 적용하여 제품 테스트 진행 중이며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챗GPT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로 어주어 점유율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결과와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경제 관련 지표, 실적 발표 및 연준의 예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주요 경제 주체 및 관련 내용에 수출, 외교 전쟁, 질병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를 추가했습니다. 수출 쪽에서 봐야 할 부분은 수출 총액 증가율,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환율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 및 전쟁 관련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나라 간 규제나 세금이 중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살펴야 합니다.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위험성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질병은 6년 주기로 지금까지 발생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2020년의 경기 침체로 주가는 많은 하락을 하였고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미국 주가의 선행지수 중 하나로 80% 확률로 관련성이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관찰해야 합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 2021년 기준 69%로 15조 4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지표도 경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및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큰 부분이라서 미리 선 반영하여 표시해 줍니다. (4월) 마지막 주 3대 지수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수요일까지 하락 후 목금 상승하여 최종 상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녹색의 나스닥이 가장 많은 상승을 했으며 파란색의 S&P 500과 빨간색의 다우는 비슷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자별 주요 경기지표 발표와 주요 지수 등락 및 실적 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변경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음 주 염준회의를 대비하여 금요일장은 소폭 변동하였습니다. 여전히 FRC은행의 불안한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보시면 애플이 5월 4일 예정되어 있고 AMD와 퀄컴도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있을 경제지표 발표와 연준회의 일정입니다. 5월 1일 월요일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즘 제조업 고용 제조업 구매자 지수 예정입니다. 5월 2일 화요일은 미국 노동부 지출처 발표 예정입니다.
5월 3일 수요일은 이즘 비제조업 고용지수 구매자 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준회의 기준금리 발표 및 파월의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 5월 4일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신규 실업수당 건수 발표 예정입니다. 5월 5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 예정입니다. 인베팅닷컴의 도구 모음에서 경제 캘린더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역금융장세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실적은 우상향하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장세입니다. 경제의 운영은 물가 안정과 왕정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금융장세는 역실적 장세 다음에 이어지는 장세로 실제 우려했던 실적 악화가 확인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나빠질 미래의 실적을 두려워하여 주식 가격을 디스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역금융장세란 금융장세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식 가격이 고평가로 인식되어 주식 매수가 줄어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고 미래 전망도 좋은 종목을 찾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금융장세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나 성장성이 높은 종목 혹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되는 종목,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종목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약 50개의 대형주로 안정적인 성장주나 푸른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주식들은 당시에 황소정을 이끌었으나 1973년부터 1974년까지의 대공황에서 크게 폭락했습니다. 다음 리스크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빠르면 6월 말에 도달해서 부채 한도 증액이 없으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번 주 공화당에서 한도 증액은 포함되나 정부 집행자금 축소 조건을 추가한 안건을 하원에서 통과했고 상원회의에 표결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리인 상원에서 이미 부결 예상되며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양당이 다른 조건을 포함하여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세 방안입니다. 4월 28일까지 S&P 500 기업의 53%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79%가 월가 추정을 넘는 주당순이익 EPS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3%보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추정치보다 6.9% 높은 수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5년 평균 8.4%보다 낮지만 10년 평균 6.4%보다 높습니다. 이를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기업들 추정치와 합쳐보면 올 1분기 EPS는 전년 동기보다 마이너스 3.7%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마이너스 6.7%나 지난 주말 마이너스 6.3%보다 훨씬 좋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경제 재개, 휘발유 가격 하락,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에 이번 분기 순풍으로 작용했습니다. 1분기는 좋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2분기와 3분기 부정적 전망, 2023년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결국 노동시장의 균열과 EPS 침체로 끝나기 때문에 약세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에서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패드의 목표에 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드가 다음 주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수익률은 그때가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강세장일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약세장의 경우 5월 말부터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서 10월에 바닥을 찍는 경우가 평균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 매수 종목은 안정적인 시가총액이 큰 종목, 그리고 현금 유동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 방법은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체 투자 금액을 분산해서 매수하시는 방법이나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만 투자해서 단기 스윙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가 약세장을 예상할 때 의외의 변동성으로 인한 특정 종목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1960년도에 니프티 피프티 사건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50개 종목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모두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